안녕하십니까.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 그러니까 외국인 그 노동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차별 금지와 노동 기본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공인농사 정봉수입니다. 외국인하고 관련된다고 하면은 차별 금지 부분하고 또 외국인도 이렇게 노동 기본권을 가질 수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첨예한 대립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주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차별 금지를 이렇게 볼 때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임금을 줘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외국인의 그 어떤 종류를 볼 때는 그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 전문 기능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동포 근로자, 이렇게 세 개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동포 근로자나 또 그 전문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에 있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사실 그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이런 데는 그 일손이 많이 따르고 한국인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국인이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고용하면 되는데, 그 누구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좀 약간 누추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한국인은 좀 근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국인을 이제 고용을 하는데, 이런 사업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좀 충분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최저임금을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별 금지, 왜 뭐 같은 일을 하는데 국내 일은 좀 더 주고 그 외국인은 그 국내 사람들이 받는 그 뭐 최저임금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 아니면 최저임금 정도 수준밖에 지급하지 않냐,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부분은 그 이런 고용 허가제의 어떤 주 목적이 그 3D 업종의 부족한 인력을 저임금으로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최저임금 자체가 굉장히 낮은 임금이 될 수가 있지만은, 여기 동남아에서 오는 이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받는 임금의 심지어 뭐 5배나 아니면 그 뭐 최소한 3배 이상을 더 받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하고 또 이렇게 고용주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우리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이 법에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이런 외국인 고용법의 어떤 법 취지하고 또 외국인에 처한 사항, 그것도 한국인이 이제 이렇게 그 국내인들하고 좀 차별을 뭐 두면서 임금을 책정하는 이런 부분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봐야지, 단지 우리의 어떤 고급 근로자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판단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별에 대해서는 그 뭐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차별을 금지하는 게 맞긴 한데,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가사도우미나 요양보호사처럼 우리가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인데, 이런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똑같이 최저임금으로 해줘야 되느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꼭 이러한 가사 근로자가 필요가 없으면은 사실 차별의 요소가 생길 수 있는 이렇게 그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그 저출산하고 또 고령자 인구가 다수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있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판단이 아예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저임금으로 이제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 이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인원이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가사 근로자들을 약 30만 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비용도 한 뭐 80에서 뭐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 주면서 사용하는데, 또 국가 80만 원 치지만은 또
이들을 사용하는 또 고용주는 또 국가한테 이제 국내인을 사용 안 하고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사용하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를 또 고용 부담금으로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외국인 또 가사 근로자들이 또 이탈해서 좀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주의 사유로 불법 체류자가 되면은 그 보존금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국가에 환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가사도우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11조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가사근로자는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싱가포르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을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면은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 맡기고 되는데, 근데 국가에서 좀 인권 남용이나 아니면 어떤 괴롭힘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싱가포르 모델을 배워서 사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나 높지만은 이 안정적인 이 가사도우미 제도를 확립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 체류자 방지나, 그리고 또 인권 침해나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성적인 이러한 게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적발되면 다시는 이런 가사도우미를 사용할 수 없는 제도, 또 이렇게 이탈자가 발생할 때는 회사가 개인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렇게 보존금 제도, 그리고 또 불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비록 국가에 고용 부담을 하지만은 연말정산 때 다 되돌려받는 이러한 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싱가포르 이 가사 제도 이런 거를 제가 한번 한 몇 년 전에 제가 연구를 해서 한번 논문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우리 시스템으로 도입하면은 인권단체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거를 충분히 보호를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런 분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저출산이나 고령자 간호하는다든지 아니면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러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특히 필리핀에서 오신 가사도우미를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가사도우미, 필리핀에서 오는 가사도우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라에서 고용을,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또 한국에 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우리가 적게 주더라도 자기 나라 받는 임금의 3배나 한 4배 정도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서로의 입장을 우리가 그 나라의 입장도 생각해주고 또 우리 입장도 생각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많이 이제 들여와서 사실은 이제 가정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1인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월급의 절반 이상을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걸 제도화하는데 이제 차별금지와는 별개로 이렇게 제도화하는데 우리 강남노무법인처럼 우리 정 대표님처럼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을 맞벌이로 보내가지고 이제 가정 생활일, 그러니까 가정이 없는 이런 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렇게 한국이 헬조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여기에 예를 들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가사도우미를 잘 활용해가지고 일과 가정이 어떤 균형이 있고 집에서 식사를 하고 또 누군가 자기 역할을 해주는, 그러면 부인들이 지금은 슈퍼우먼인데 집에서 자기를 대신해주면 굉장히 더 전문성을 더 기를 수가 있고 다 좋은데, 인권단체에서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다른 나라에서 잘 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옛날에 제가 이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기고할 때만 해도
그 1.2명 뭐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0.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인권단체에 있는 그런 학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자기들 그 도덕군자 같이 자기들 입장에서 바라보는지, 진짜 어떤 국가나 그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현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목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그런 문제도 사실 그걸 개선하면 되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